주치의 제도,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재벌이나 일부 기득권들에게나 어울리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재계 유력 인사들만 두고 있는 이 전문 주치의. 그런데 우리 동네 어르신들도 이 전문 주치의를 둘 수 있다면 어떨까요? 최근 성북구에서 지자체 최초로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 주치의 제도를 도입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4월에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분 전문가 모시고 이에 대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성북구 건강주치의제 모델을 만드신 이종구 서울의과대학 건강사회교육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성북구 어르신의 건강 실태와 건강주치의제도의 필요성 설명해 주실 황원숙 성북구 보건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자, 외국에서는 주치의제도가 보편적이라고들 합니다. 뭐 영화를 통해서 또 드라마를 통해서 많이들 보셨는데 국내에서는 뭐 일부 좀 돈 있는 분들 이런 분들만 하시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 먼저 전담 주치의제도에 대해서 이제 개념을 좀 설명해 주시죠. 뭐 질병을 이제 한 분의 질병을 전담해서 관리하는 의사가 이제 사실 의미상으로 주치의라는 말을 쓰죠. 근데 예. 이제 이 제도가 성립한 게 사실 아이러니하지만은 영국에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예. 그 이유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예. 소련이 급속히 팽창하니까는 예. 그리고 이제 2차 세계대전 후에 영국이 피폐해졌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돌보기 위해서 국민들을 돌보기 위해서 전격적으로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이게 예. 공산주의 때문에 생겨난 제도입니다. 아, 그래요? 소련이 팽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빨리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제도인데요.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주치의 제도 만든다 그러면 뭐 영국처럼 사회주의 국가 같은 제도를 만드는 게 아니냐, 국가주의 이런 것이 머릿속에 있어서 반대하시는 분이 꽤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지금 저희가 디자인한 거는 이제 그런 이제 그걸 강제적으로 하기보다는 지역사회에 이제 75세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자발적으로 이제 주치의를 하시겠다는 의사님들을 저희가 모집해서 예. 그분들한테 이제 일정 기간 그것이 어떻게 이후 환자들을 돌보고 이런 거를 서로 이제 논의를 해가면서 다른 이제 1년 동안에 환자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논의를 해가면서 이제 업무라든가 이런 거를 개발해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걸 듣다 보니까 그 의사분들이 그런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주치의 제도가 전격적으로 도입되는 거에 대해서 부담이 있다. 이제 왜냐하면은 24시간 7일 환자한테 얽매인다는 것이 상당히 스트레스풀한 거거든요. 의사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밤에도 낮에도 전화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시시콜콜 해야 되고 뭐 그래서 이런 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래서 이제 전담 간호사를 두는 걸로 일부 역할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죠. 간호사들이 이제 환자를 파악하고 그 매개체로서 이제 통해서 환자의 상황을 알고 그러니까는 이렇게 이제 환자한테 24시간 7일 뭐 매이는 게 조금 이제 완화가 되면서 그렇다면은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렇다면 해볼 만하지 않겠나 그런 동의를 받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예. 네. 집에서 가까운 병의원의 의사를 이제 전담 주치의로 선정해서 지역 어르신들이 이제 편하게 그 의사들한테 찾아갈 수도 있고 네. 또 그분들의 의료적 정보들이 서로가 이렇게 교환이 돼서 뭐 잘 관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그 제도의 그 어떤 그 장점만 들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의사들한테는 또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그런 그렇죠. 제도일 수도 있다는 얘기. 업무가 이제 나올 수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65세 이상 노인들 지출의 4분의 1이 의료비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은 노인들의 건강 상태는 국가 경쟁력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관리가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들의 노인들의 건강 상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어떤 수준이라고 봐야죠? 네, 우리나라는 전체 노인 인구의 한 89% 정도가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89%? 예.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고혈압이 가장 많고 그다음이 당뇨,
그다음에 이상지질혈증 이런 순으로 이제 나타나는데 예. 그 중에서도 만성 질환을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2개 이상을 가지고 있는 복합 위환자들이 한 70%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또 이제 그러면서 이 만성 질환의 사망 원인의 81%를 이제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특히 그 중에서도 당뇨병이나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그 만성 그 사망률은 예. 만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이제 한 우리나라가 OECD 평균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노인들이 굉장히 병 때문에 고생하고 있고 그것도 2개 이상의 만성 질환자가 10명 중에 7명이나 된다고 하면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국가가 좀 더 네.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관리를 해야 얘기들이 되죠.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국가 전체로 봤을 때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든다고 봐야 만만치 되겠죠? 않습니다. 예. 그래서 65세 노인 인구가 우리나라가 한 65조 정도를 보험에 쓰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65세 이상 인구가 한 38.7% 이상이 예, 65조의 38.7%를 65세 이상 노인이 사용하고 있죠. 예, 근데 이제 문제 핵심은 이제 지금 이제 환자분들이 왜 갑자기 이렇게 노인 의료비가 증가를 하게 되느냐. 이게 이제 다들 걱정스러운 거. 이 속도는 OECD 1위입니다. 예. 이러다가 우리나라 이제 의료비 때문에 파산 나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하하, 예. 지금 말씀하셨는데 만성 질환이 뭐 80% 이상이 다 가지고 있는데 입원 안 돼도 되는 환자가 입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외래에서도 관리가 잘 돼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치료를 제대로 못해서 입원하는 게 OECD 국가 중에서 비교해 보니까 우리나라가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런 1차적으로 당뇨병이나 고혈압 환자를 외래에서 잘 못 관리해서 예. 그로 인해서 의료비 증가율이 상당히 높아진다. 그래서 예. 이제 이런 주치 제도를 통해서 이제 잘 관리되면은 입원 환자도 줄어들고 또 쓰는 비용도 많이 줄어들 것이다. 예.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이 꽤 많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 보면은 이 만성 질환이라고 하는 게 초기에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건데 그 초기 관리에 실패해서 병을 키워서 그렇죠. 병원에서 이렇게 뭐 사망하시는 이런 분들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입원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천식 같은 게 외래에서 조금만 치료돼 괜찮은데 갑자기 악화돼서 병원에 가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예. 또 당뇨병도 외래에서 치료가 잘 되는데 이거를 조금 더 치료가 잘 안 돼. 그러니까 치료를 이제 잘못하다가 하면서 합병증으로 또 입원하게 되고. 예.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외래 중심의 1차 의료 중심의 퀄리티를 높여나가야지 이제 노인의 의료비가 줄어드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가 가지는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과거에는 의료 병상이 모자라고 그랬지만 지금 병상 모자라지 않고요. 너무 많이 입원시켜가지고 오히려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의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러다가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비해서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이거를 앞으로 제대로 관리 못하면은 우리나라 의료제도는 서스테이너블하지 않다. 예. 그런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1차 의료에서 해결을 해주면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애초에 좀 건강하게 노후를 네, 보낼 수 있게 그렇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건데 이 1차 의료에 해당하는 것이 어떤 영역이라고 볼 수 흔히 있을까요? 우리가 보는 전염병도 많은데요. 전염병은 대부분 예방접종에서 예. 어르신들이 앓을 수 있는 질환들은 뭐 폐렴이나 예. 또는 예방접종에서 보호가 될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잘 하시면 전염병은 거의 다 막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관절 질환이나 뭐 이런 것들, 낙상 사고 뭐 이런 것들은 충분히 교육만 하고 있으면 막을 수가 있는 건데 그런 교육이 잘 안 됨으로 인해서 사고로 인해서 입원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의료비가 들어가는 거죠. 저희들이 이제 그런 것들, 그러니까 고혈압, 당뇨병도 결국은 외래에서 잘 치료가 되면은 상관이 없는데 치료가 안 됨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상황으로 알겠습니다.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막자는 것이 주의제도입니다. 1차 의료라고 하는 건 말씀하신 거 보니까 실제로는 예방이라든가 또 자신의 그 건강 상태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체크를 해가지고 그 준비를 해나간다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교육한다든가 이런 것들의 영역이 1차 의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럼 그렇습니다. 대부분 이건 보건소에서들 많이 하지 않나요?
예, 보건소에서 1차 의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반인들은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만성질환인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 성북구 보건소로 치면 하루에 한 300분 정도가 오시고요. 또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건강 증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증진 사업이라는 거는 뭐 금연을 하고 싶어서 금연 상담을 하거나 또는 식이 습관 같은 걸 바꾸기 위한 영양 상담, 또 운동 지도도 하고 운동 처방도 해주고, 또 이제 정신건강 상담도 해드리고, 또 이제 어르신들 치매 선별 검진까지 저희가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700분 정도가 평균 매일 보건소를 내방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1차 의료가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1차 의료를 작은 그 의원들이나 그 지역에 있는 병원들이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핵심이 그 내용입니다. 이런 의료를 하는데 그러면 정부가 이제 어떻게 우리 성북구가 이거를 어떻게 1차 의료 기관들이 하도록 만들겠느냐. 그래서 이제 중간에 가정 방문한 간호사를 두고 간호사가 선생님. 근데 문제는 그런 거를 병의원들이 지금도 하면 되는데 왜 못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핵심이요. 수가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의료보험 체제에 문제가 나오는 수가가 거군요. 이제 거의 없다시피 해서 지금은 보건소가 하지만 수가를 만들면 아마 지역의 의료기관들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북구에서는 그 수가를 만드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의 일을 좀 민간 의료기관하고 나눠 갖고 민간 의료기관이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도와주는 형태로 해서 서로 윈윈 아닌 거죠. 공생하는 형태의 사업 모델을 만든 것이 주치의제도입니다. 이제야 이제 제대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주치의제도라고 하는 품 안에 그 민간의 1차 진료기관들, 1차 진료기관들이 사실은 지금은 막 의료 쇼핑이라고 얘기가 될 정도로 여기 갔다가 뭐 좀 안 되는 것 같으면은 저쪽에 갔다가 가가지고 의사 얼굴 볼 수 있는 시간은 5분밖에 안 되고 이러니까 사실은 노인분들은 굉장히 불편하시니까 아예 큰 병원 가자가지고 큰 병원 가지만 거기 큰 병원에서 감기 봐주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고 이제 이런 일 때문에 이 1차 진료기관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키워야 할 텐데 근데 의료보험 수가가 없으니 이런 부분은 꺼리게 되고 이런 악순환들을 좀 주치의제도라고 하는 걸로 끊어보자.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주치의제도가 확산이 되고 시행이 되면 이런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건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제 건강주치제도라는 거는 이제 일반 의료기관에 있는 의사 선생님이 환자를 내 주치로 딱 매칭을 시켜드리면 이 환자의 이제 그 건강 상태를 평가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제 건강 관리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수립을 해서 우리 전담 간호사가 있습니다. 이 환자에 맞는 그 전담 간호사와 이제 같이 이 환자를 지속적으로 포괄적인 케어를 해서 환자가 이제 앓고 있는 질병이 이제 악화를 방지를 하고 또 이제 현재 가지고 있는 기능을 유지하도록 아주 잘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이 환자 입장에서는 나의 병이 잘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의료 쇼핑을 하거나 또 큰 병원에 가야지 하는 생각을 안 할 수 있는 그런 욕구가 줄어들 거라고 병이 생각합니다. 악화되는 걸 막으니까 미리 막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병원에 가서 입원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줄어들겠고 그럼 병상이 뭐 부족하거나 이런 문제도 사라지겠고 그리고 이분들은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으니까 자기 삶에 대한 질과 만족도가 높아지겠네요. 그런데 왜 사실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 보건소를 늘려서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왜 민간과 이런 매칭들을 갖다 하는 건가요? 의료 자원의 그 밸런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민간인 저희 나라는 90% 이상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료 시설. 그러니까는 정부가 새로운 투자를 해서 기반을 만들기보다는 이제 있는 기관을 활용하는 전략을 짜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에피션트하다. 그래서 이제 현재 지역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을 저희가 상당히 많은 토론한 결과 참여해 주시고 그런 것을 통해서 새로운 투자를 안 하고 있는 선생님들, 있는 시설 그러면은 거기에 따른 비용은 더 적게 들어갈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아니 그런데 처음 의뢰를 딱 받으셨을 때 센터장님 사실은 까다로운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이 의사들은 가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일단 뭐 의대 나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고 또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지위도 있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주치 이후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선뜻 나서지 않으실 가능성이 높은데 그리고 또 뭐 어떻게 보면은 돈 벌이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프로그램이 맞닥지 않을 수도 있을 텐데 어떤 부분을 중점에 두셔서 개발하신 겁니까?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나라의 의사 선생님들이 과로하십니다. 왜냐하면요, 1년에 한 16회 정도 환자를 봅니다. 다른 나라 OECD 평균 6.9회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루에 16회를 본다고요? 워크로드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2배 높아요. 그게 평균이군요. 네, 그러니까 그럼 우리나라의 더 이상 의사들 보시는 분들도 있겠네요. 더 이상 보시는 분들이 너무 과중한 일을 하시면서 수가는 낮고 해서 뭔가 이제 그 의료계에서도 이렇게 환자를 봐서는 안 되겠다 이제 생각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이제 줄일 수가 있겠느냐 이제 그런 것의 하나의 어떤 시발점으로서 이제 주치 제도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이런 주치 제도를 통해서 제일 어려운 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자들이 원하는 것과 의사들이 원하는 것. 아까 의사들은 과도한 일에 시달리는 걸 싫어하고 과도하게 서류 작업을 하는 걸 싫어하는데 이 주치 제도를 하면 그런 거를 서류도 만들어야 되고 회의도 가야 되고 얘기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것이 좀 부담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주치하면은 24시간 7일 대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밤에도 대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두려움 때문에 사실은 이제 많이 참여를 꺼리셨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의 회의를 통해서 차츰차츰 해결해 가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주치 제도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고 저희들은 거의 모든 의사 결정을 이제 지역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쪽에서 제안하시는 그런 부분을 많이 받아들여서 지금 차곡차곡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벌이도 좀 되셔야 되잖아요. 이 주치 제도를 통해서 수익이 생기시는 거예요? 그건 우리 이제 선생님한테 여쭤보시죠. 그래야 돼요? 어떻게 벌이가 되는 건가요? 이렇게 주치 제도를 활용을 해서? 주치 제도를 활용해서 우리 이제 1차 의료기관에 있는 개업하고 계신 분들이 아무래도 좀 저희가 보상을 해드리는데 이것이 처음에 이 보상 수준이 너무 낮으면 참여를 안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어느 정도 현실에 맞는 보상을 저희가 사실 예산을 확보를 좀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뭐 충족이 되고 하니까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진행을 해나가면서 또한 바꿔나가자 뭐 이런 얘기들로 합의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4월부터 시행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1차적으로는 이제 취약계층의 어르신들 이분들이 혜택을 받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의료 취약계층 전체를 사실은 이제 다 저희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우선순위를 좀 두고 혜택을 이제 순차적으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 1,000명 정도 지금 대상이시고 기초생활수급권자라든지 뭐 차상위 계층 또 독거 어르신을 중점적으로 해서 이들 중에서 이제 만성질환이 있고 또 만성질환이 있으면서 건강과 사회 환경적인 문제가 있어서 자발적으로 돌봄이 불가능한 분들을 이제 저희가 선택을 해서 이제 혜택을 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뭐 어르신 전체의 한 3.6% 정도 되시는 분들이라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대상자를 찾으신 겁니까? 완전히 그 뭐 어떤 자료 기초 조사를 하신 거예요? 저희가 이제 이런 그 기초생활수급권자라든지 또는 뭐 그 독거 노인들 명단을 가지고 있고 또 건강보험료 찬압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분들 또 단수가 되신 분들 이런 분들을 저희가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니까 그거를 사회복지 이제 그 쪽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그분들을 이제 파악을 했고 그분들 일단 1,500명을 저희가 이제 같이 그 사회복지사와 방문 간호사가 먼저 방문을 해서 건강 상태를 1차 스크리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분이 아플 때 또 돌봐줄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은 사회적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신지 이런 거를 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이 중에서 전문 의사 선생님의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이제 1,000명을 이제 저희가 딱 정할 겁니다. 지금 현재는 1,500명을 다 방문을 했고 지금은 이제 거기서 1,000명을 이렇게 이제 간추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500명 떨어지신 분들은 또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참 이왕이면 다 받을 수 있어 예산 때문에 예산 이게 때문에 또 그런데. 근데 어떤 그 혜택들을 구체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죠. 제일 이제 그 1년 동안 일단은 이제 저희가
이제 주치 관계를 이렇게 설정을 하면 1년 동안 한 의사 선생님이 한 환자를 이제 돌보게 됩니다. 제일 먼저 이 환자가 가진 주요한 증상과 뭐를 치료해야 되는지 일단 평가하게 되죠. 네. 고혈압이 있고 당뇨병이 있으면 그런 걸 치료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분이 이제 정신적, 사회적, 또 신체적 어떤 문제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뭐 근육이 약화돼서 자주 넘어지시는 건지, 또 혹시 집안에 문지방이 걸려서 자주 넘어지시는 건지, 어떤 이런 가족 내에서의 어떤 환자 관리를 위한 또 환경이나 예, 예. 사회적 환경, 또 뭐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다루면서 예. 그런 거를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 1년 동안 이제 저희 어르신을 보면서 한 달에 여기까지 하고 다음 달에 뭐 하고 3개월엔 뭐 하고 이런 건 플랜을 짜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요 플랜을 짜는 동안에 이제 의사 선생님이 직접 갈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가정방문 간호사를 채용했는데 아하. 간호사가 나가서 할 수도 있고, 예. 경우에 따라서는 거꾸로 환자분이 외래로 오도록 해서 또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또 해결하게 하고,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의료에 대한 요구도를 다 측정을 하고 거기에 맞게 제공하는 건데, 예. 뭐 피검사하고 뭐 이런 것보다는 예. 상당히 많은 말씀을 드리고 예.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고, 뭐 이런 것들이 더 예. 이제 중점적으로 예. 운동을 하게 되고, 식이 습관을 어떻게 고치셔야 예. 되고, 뭐 이런 부분에 이제 중점적으로 예. 어르신에 대한 평가 툴을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평가 툴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1년 단위로 이제 필요한 요구도를 산정을 하고 거기에 따른 서비스를 예, 예. 의사나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도록 이렇게 되고 있죠. 알겠습니다. 근데 주치의하면 저는 딱 드는 생각이 집으로 딱 방문해 가지고 네. 집에서 딱 케어를 해주시는, 이게 보통 홈 메디컬 케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런 홈 메디컬 케어를 이제 하기 위해서 얼마나 동네 의원들이 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지. 그게 굉장히 좀 궁금하거든요. 우리 소장님께서 숫가 문제는 얘기해 주실 것 같은데요. 근데 어떤 그 식의 그 지원들을 갖다가 해주기로 하시는 건가요? 홈 메디컬 케어까지 이제 도입이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수가 말씀을 수가보다 하시는 지금 건가요? 기본적으로 동네 의원들이 이런 가정 방문들을 해가지고 뭐 어떤 서비스를 갖다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당연히 이 공공에서의 지원을 바라고 있을 텐데요. 그런 지원은 어떻게 진행이 그렇죠. 되는 이제 거죠? 당연히 이제 지원을 해드리는 게 맞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평가할 때 이제 이렇게 수가를 어느 정도 했고, 네. 이제 이게 한 사람을 이제 관리를 할 때는 이제 1인당 1년을 관리를 하는 거에는 한 15만 원 정도를 저희가 이제 책정을 했고, 네. 만약에 이제 이게 이제 홈 메디컬 케어를 위해서는 홈 비지트, 네. 소위 말하는 왕진을 하게 되면은 네. 왕진에 대한 그거는 따로 네.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당 이 환자의 한 사람당 왕진을 한 번을 갈 수도 있고 뭐 서너 번을 갈 수도 있고 많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왕진을 갈 때마다 그거는 따로 이제 실비를 저희가 좀 산정을 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예, 그렇군요. 여러 가지 뭐 사실은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고민을 하고 조정해야 될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이 또 민감한 얘기긴 하지만 또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나름대로 자료가 구축이 되면 여러 가지 또 대안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이 건강주치제도의 실험이 잘 성공됐으면 좋겠는데 뭐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주치제도의 성공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거는 사실은 인력. 예. 이제 왜냐하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의사 선생님들이 지원,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참여를 해주셔야 되는 인력이 꼭 필요하고 또 인력의 질 관리가 돼야 되고요.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제도를 할 수 있는 법 제도가 조금 기반이 돼야 되고 뒷받침해주는 법도 돼야 되고 또 사회적인 시스템이 받쳐줘야 되지만 더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사실은 재정입니다. 사실 예산 확보가 없다면 이거를 계속해서 끌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재정 확보가 좀 되도록 공감대가 좀 형성이 되고 이 사업이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힘을 쓰겠지만 그런 재정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4월에 실행이 되면서 중간쯤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어떤 효과들이 있는지 한번 또 저희가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그 시간도 한번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이 서울대 의과대학 건강사회교육센터 서울대 의과대학 건강사회교육센터장 이종구 센터장님 그리고 황원숙 성북구 보건소장님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